제15대 첫 국회가 열렸는데 첫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제 하자요. 뭐 국회가 열리면 이제 뭐 정기회 때도 하고 임시회 때도 하고 국회 열리면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여야간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신한국당 여당 때였어요. 제가 여당을 그때 2년을 했는데 96년, 97년 김영삼 대통령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넘어가기 전까지 하는데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각 이제 정치 분야를 질문하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하고 내가 이제 그 뒤에 하고 한데 그때 처음으로 96년 그게 6월인가 5월인가 하여튼 그 15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운하 이야기를 했어요. 경부운하.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파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되게 뭐 한 그 15분 정도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15분 내내 경부운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경부운하를 그냥 경부운하를 하자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아마 그게 소위 그 경부운하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그 선을 보인 게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제 총 간 길이가 몇 킬로고 거기에 모래와 자갈을 채취를 하면 모래와 자갈이 그 약 대략 몇 톤이 나오고 그 톤을 갖고 골재 그걸 이제 건설 자재로 팔면 돈이 얼마가 생기고 중간중간에 운하니까 그 내륙제 항구를 이제 만들면 그 항구를 이용하는 배가 1년에 이제 어떻게 되고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올라오는 데의 현재 수심은 얼마인데 그 수심을 얼마로 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자세하고 치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정부 질문 내내 정말 우리는 거기에 푹 빠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저게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건 바로 저 길이다. 저게 국가를 계획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끝에서 바로 이제 국회에 들어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 끝나고 나서 기업에 있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만 되면 그냥 나라가 다 잘 가는다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국가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건 정말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독재 다도만 하고 그냥 군사정권만 끝나면 뭐가 다 되는 줄만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우리 저로서는 그 완전 별천지죠. 야, 나라가 저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하는데 저는 행정구의 개편. 저는 그때 현재 이게 중앙광역 기초 이행정구역은 안 되고 중앙과 광역 두 단계로 고치고 광역은 인구 100만 정도의 50개 광역시로 전국을 만들어서 지역 감정을 없앤다는 뭐 그 토대에서 행정구의 개편은 그건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서 내가 이명박 의원이죠. 이제 옆자리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뭐 형님 동생 할 때니까 형님의 그 경부운하 진짜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걸 해야 나라가 되니까 그걸 하려면 국회의원 해갖고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국회에서 뭐 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얘는 예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질을 보니까 형님은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내가 쭉 할 테니까 형님은 대통령을 해라. 대통령을 해갖고 이 운하를 우리가 성공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웃으면서 그때 본인도 뭐 별로 대통령 생각 안 할 때니까 웃으면서 그 이 의원 그 행정의 개편도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나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자고. 웃으면서 내가 그러면 형님이 대통령 해갖고 경부운하하고 행정구 개편하고 두 개를 갖고 나라를 한번 새롭게 바꿔봅시다.
그때 뭐 농반, 진반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15대 때문에도 제가 제야에 있다가 신한국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들 거의 민자당, 뭐 민정당 이런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좀 별종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선 의원들은 자연적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서클 형성된 거예요. 그 서클이 이제 시월회라고, 정부에서 장차관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을 하지 않는 의원들로서만 제가 시월회를 조직을 했는데 한 30, 한 몇 명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시월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리더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당시에 좀 초선이지만은 발언권이 좀 세졌죠. 그래서 내가 의원들인데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해서 야, 이명박 의원 경부구나 어떠냐? 그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 이명박 의원을 초청해갖고 경부운하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경부운하가 뭐 어떤 거구나 하는 상식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제 뭐 2년 만에 이제 우리가 졸지에 야당이 돼버리잖아요. 정권이 이제 김영삼 정권이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가려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야인이 돼버렸고, 야인이 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고, 운하의 당사자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이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안에서 별로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흐지부지가 됐어요, 경부는. 흐지부지 됐는데, 이제 그 시장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있었잖아요. 시장 선거 할 때 청계천을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하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저하고 둘이서 만나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도록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내가 이명박 시장 대책본부를 맡기로 했죠. 맡아서 이제 시장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청계천을 복구를 하는데 이 청계천 복구가 크게는 우리가 경부운하를 하는 준비를 한다 셈치고 이 청계천을 한번 해봅시다. 염수 삼아. 그래서 서울시장 공약주에 딴 거 다 접어버리고 제가 이제 제가 뭐 선거대책 책임자니까 청계천 복구 하나만 갖고 공약으로 내걸어 갖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청계천을 이제 무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계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형님, 이 청계천 해보니까 경부운하도 그것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시장 한 번 더 하라 그러고 시장 청계천도 하고 뭐 시장 잘하니까 뭐 한 번 더 하라고 이제 모두 주변에서 뭐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이제 계획이 달랐으니까 우리는 경부운하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한 거고 청계천 복원을 한 거지 시장 뭐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뭐 이제 다음에 대통령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장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장 한번 하고 그만두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하니까 내 전부를 진짜 걸었어요. 그러고 이제 대선을 총괄지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이 나오게 된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랬는데 공약을 이제 한반도 대운하를 한 게 그때 우리 이제 캠프에 정책팀이 3팀이 있었어요. 강만수 위원장의 박사가 하는 한 팀이 있었고 요익 박사가 한 팀이 있었고 배경호 지금 이대 교수하시는 정책실장 하던 배경호 교수가 하던 팀이 있었고 이 3팀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부운하만 할 것이 아니고 금강, 영산강, 한강 여기도 운하를 다 하자. 낙동강에서 한강까지 운하만 하면 이 딴 강의 사람들은 만약에 운하가 성공한다면
이게 뭐라 그러겠냐. 이건 완전히 경상도, 가뜩이나 두 사람이 다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만 운하한다 그러니까, 이 4대강 운하를, 4대강을 다 이제 운하를 하자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4대강 운하를 하지 말고, 4대강 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차피 남북 간에 대화도 해야 되니까, 북한하고 이야기해서, 한강에서 임진강까지도 운하를 하자. 그러니까, 남북을, 이게, 육로만 길을 만들 게 아니고, 수로로도, 바닷길도, 물길도 남북이 열자. 그래서 꼭 통일을 뭐, 육로만 갖고 할 수 있느냐. 바닷길도 물길도 열자. 그러니까 한강 하구에서 임진강까지 하고 북한과 협의가 잘 되면 북한에 있는 임진강에서 올라가서 북한에 있는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까지도 이 운하길을 여는 걸 우리가 북한하고 협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국에서의 4대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큰 강을 잇는 운하로 해야 되니까 명칭을 한반도 대운하로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즉석에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세 분 교수분들은 미처 뭐 그건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크게 이제 틀을 잡으니까 그거 대선 공약으로는 뭐 경부운하니 4대 운하니 이거보다가 한반도 대운하가 훨씬 공약으로 더 좋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도 있고 오늘 한반도 대운하를 하자.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칭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이제 홍보물 유인물에 한반도 대운하로 이제 하고 그 준비팀, 그 운하 준비팀에게도 한반도 대운하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운하에 맞는 이제 준비를 조사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오다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하는데 인수위원회 2개 특위를 만들었어요. 4대강 특위하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 특위하고 그러니까 충남 대전 대덕 일대를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자는 것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 2개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4대강 특위의 사인 고문을 그때 맡았어요.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그 상임 고문들 맡아서 제가 회의를 한 몇 번 했죠. 몇 번 하는데 그때 저나 우리 대통령께서의 그 방침은 그냥 운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하 주변을 문화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하가 지나가는 길 옆에 백제의 유적이 있는 데는 백제 문화를 개발하고 운하가 지나가는 유역에 신라의 문화가 있을 때는 신라의 그 유역을 개발하고 문화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운하가 역사, 문화 그리고 환경, 뭐 경제, 뭐 또 운송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가 개조가 되는 걸로 이 운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운하 실무팀들은 문화팀을 별도로 둬갖고 그 자료 준비, 그 조사 준비 지금부터 해나가라.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운하를 이제 계획을 이제 아주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뭐 다 만들었죠. 근데 제일 이제 큰 쟁점이 소백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강, 남한강에서 소백산을 넘어서 낙동강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소백산을 넘으면 영주의 영강으로 이제 이게 뚫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주 영강. 그러니까 영주 영강에서 상주에서 이제 구미에서 이렇게 이제 낙동강이 뚫히잖아요. 그리고 영주 영강하고 상주에서 암동에서 내려오는 낙동강하고 영강하고 상주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낙동강 안동 쪽으로 가는 낙동강으로는 뚫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백산을 뚫는데 영주의 영강하고 남한강하고 충주 남한강 연결하는 걸 뚫어라.
근데 그게, 기술이 정말, 뭐, 그 전문가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한데 보니까, 그게 200m만 이걸 물을 끌어올리면, 물이 남한가에서 낙동강으로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토목 기술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아주 운하를 하는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 운하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2월 25일에 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 취임을 하고 이제 그 작업은 이제 계속 이제 시켜서 해나가는데 실무자들이 4월 달에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인데 제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서울에 48개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당, 한나라당이죠 그때는. 한나라당 사람이 40명이 당선되고 8명이 떨어지는데 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내가 왜 떨어졌나? 그러니까 내가 은평구 을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제 오선을 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이 야생이 강합니다. 강한데 전국에 한반도 대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전부 은평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운하 뭐 한반 전부 은평구로 모였으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은평구 지역 선거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전국구 선거가 돼버려갖고 실세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하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잘 나가는데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조 떨어뜨려야 된다 하나, 이조 떨어뜨려야 대우나 못한다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뭐 결국 그때 이제 제가 떨어지고 문국현 씨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정권은 이제 취임식까지 해서 창출하고 모든 준비는 다 됐는데 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당선이 돼야 당을 내각은 뭐 정부는 대통령이 계시니까 당은 이제 어차피 여당은 이제 당은 내 책임하에서 이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은 내 책임하에서 이제 하기로 이제 두 사람 간 이야기가 돼서 이제 내가 당선되면 이제 당대표를 맡아서 당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내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아주 차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당장 당대표를 누굴 시켜야 될 것부터 아주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게다가 또, 뭐 실세라는 사람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실세가 대통령 주변에서 얼씬거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이 많다, 이게. 권력의 속성상. 난 뭐 별로 권력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고 되고 간에 별 의미를 안 뒀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권력을 잡고 나니까 또 주변 여각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4월에 선거 끝나고 5월 달에 제가 워싱턴으로 가게 됩니다.